환율 전쟁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외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통화를 가급적 약세로 유지하고자 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했지만 한계점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역환율 전쟁은 환율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수입 물가급 등 및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하여 외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라서 국가들은 역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 연쇄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각국은 화폐 가치를 높여 수입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역환율 전쟁은 위험한 게임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선진 7개국 모임인 G7, 20개국 모임인 G22 해마다 열려 재무장관들이 수시로 만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70년대 말부터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했죠. 시중에 달러화가 줄어들자 달러화 가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 감면 정책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재정 적자를 동시에 견뎌야만 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협조 개입을 통한 달러 약세 유도라는 그전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밀 합의를 냈습니다. 5개국 정부가 목표 환율을 정해놓고 그 선에 이를 때까지 미국 달러와는 매각하고 일본 엔화는 사모으기로 담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플라자 합의의 골자였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결과로 미국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오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은 자국에게 불리한 합의에 왜 동의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이 꺼내든 3가지의 압박 카드 때문이었죠. 첫 번째 카드는 미국이 GAT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GATT는 무역 규제를 억제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GATT 탈퇴는 곧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죠. 두 번째 압박 카드는 미국이 달러의 공급량을 무한대로 늘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미국의 적자 해소를 위해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무역 흑자국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실제로 환율이 크게 변했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엔화 강세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적극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일본의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